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10월 22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금일 비트코인 페이팔 호재에 급등을 했다라는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이었던 13,800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긍정적으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13,000달러 선까지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꽤 상승세가 나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지금 페이팔입니다. 지금 어제 이제 페이팔이 자사 온라인 월렛에서 이 가상자산 매수와 매도 쇼핑 지원을 시작한다라고 밝히면서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페이팔 고객이 지금 2021년 초부터 이 네트워크상에 2,600만 가맹점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쇼핑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 댄 슐만 페이팔 최고 경영자는 이 페이팔은 이 서비스가 가상코인의 글로벌 사용을 장려하고 중앙은행과 기업이 개발할 수 있는 새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에 대한 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인터뷰에서 말을 했는데요. 이 중앙은행들과 협력해서 모든 형태의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이제 페이팔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고요. 정말 이제 확실히 이 암호화폐가 이제 대세가 되는구나를 볼 수 있는 전환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큰 이 페이팔이라는 업체가 실제 이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많은 이제 전자상거래에서 이 페이팔을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지금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실제적으로 이 페이팔은 이 전 세계적으로 3억 4,600만 개의 실제 사용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이 금년 2분기에 처리한 결제 금액만 해도 지금 2,22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이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제 결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페이팔에서. 근데 이 페이팔이라는 이 플랫폼에 지금 이제 암호화폐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가맹점에서 실제 암호화폐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이 여기에 이제 최초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쇼핑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도 손쉽게 지금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굉장히 큰 이제 전환점인데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결제할 때 처리할 때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우선은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이 심한 게 지금 이제 문제인데요. 상인들 같은 경우 이 실제적으로 암호화폐를 받게 되면 이 가치가 그때그때마다 시간별로 너무 차이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걸 받으면 굉장히 좀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가치 측정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페이팔에서는 암호화폐를 지불할 경우에 이 미국 달러 등이 법정 화폐를 사용해서 결제를 이제 한 번 더 거치게 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암호화폐를 받는 건 아니고 중간에 이제 달러 같은 이 법정화폐로 변환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페이팔이 이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뉴욕 금융서비스국으로부터 이제 조건부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고 이 팍소스 트러스트 컴퍼니와 제휴를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코인들을 이제 사고 팔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제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퀘어라는 업체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나와 있죠 이미. 근데 그것보다 이제 이 페이팔이 좀 더 이제 크기 때문에 플랫폼 상으로는 지금 현재 더 큰 이슈를 지금 몰고 오는 것 같고요.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도 이제 대비를 하는 쇼핑에 진짜 암호화폐를 이용할 수 있게 실제적인 전략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 그걸 이제 서비스를 공식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14.83%나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상위권 중에 10위 안에서는 가장 큰 상승률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긍정적인 소식이 다른 암호화폐들도 그 큰 영향을 줬는데요. 지금 이더리움도 5.56%나 상승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라이트코인도 8.72%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캐시도 들어가긴 하는데 2.5%로 좀 상승폭이 다른 암호화폐보다는 조금 낮은, 지금 페이팔에 들어가는 암호화폐에서는 조금 낮은 그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그 아주 좋은 영향을 전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들을 많이 주고 있는 소식이긴 합니다. 자, 비트코인의 상승 차트를 같이 살펴보면요. 지금 13,000달러 선까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왔습니다. 12,000달러 선이 중요한 저항선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 페이팔 소식 하나로 모든 저항선을 깨고 한 번에 올라가는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고점이었던 부분과 지금 이제 많이 가까워졌는데요. 2019년도 고점이 13,900달러 선이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과연 13,900달러 선까지도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횡보를 보이면서 가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구간에 들어가게 됐고요. 주봉상으로도 근데 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RSI 과매수 국면에 이제 살짝 진입을 하려고 하는 시작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는 지금 현재 과매수 국면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80선에 이미 닿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시기가 조금씩 오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 좀 유념하시고요. 자, 그리고 한 분석가의 그 분석인데요. 지금 리턴먼트 오브 그 인베스트먼트라고 ROI를 이제 그 차트상으로 이제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자산들과 지금 비트코인의 그 수익률 분석을 이제 같이 해놓은 건데,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수익률도 꽤 높지만 이제 손실도 꽤 크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실 폭이 실제로 이제 마이너스 32%까지 비스트 드랍들이 이제 비트코인에서 나왔었고, 하지만 최근에 이제 1년 동안은 또 급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65%의 ROI를 지금 기록했다. 골드, 그러니까 금은 25%의 ROI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S&P 500은 6%의 ROI를 기록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ROI로 봤을 때는 지금 그 비트코인이 가장 높은데요.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이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할 때는 정말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들도 보이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트레이딩 샷의 이제 전체적인 비트코인의 분석인데요. 트레이딩 샷 이제 전 고점까지의 상승을 트렌드 라인을 이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라인의 이 블리시 페이스에서 지금 그 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 흐름들이 이 전고점이었던 2019년도에 나왔던 이 고점 부근까지 무난하게 상승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RSI 하이어 하이스 트렌드 라인도 위쪽으로 지금 상단선이 계속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꼭지점이 이 고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 트렌드 라인과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는 이 트렌드 라인이 끝점, 이 점이 이제 13,800달러 선으로 지금 전망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연고점 돌파 기대감이 이제 술술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지금 관련된 지금 신암호화폐 인사들이 계속 이제 좋은 내용들을 좋은
긍정적인 전망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마이클 로버그라츠 이 갤럭시 디지털의 최고 경영자는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일단 12,000달러에 도달하며 급등장을 연출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근데 정말 12,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지금 급등이 나오긴 했죠, 단기적으로. 자, 그리고 타일러 윙클보스 이제 제미니 공동 창업자죠. 이 사람은 지금 비트코인 보유 시대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국 경제는 이미 역사상 가장 긴 강세장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마구 돈을 썼고 세금을 깎아주고 돈을 찍어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현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다른 자산 가치들이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블로그원 CEO가 이 적격 이오스 디파이에 관심이 많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오스 개발사인 블록원의 CEO인 브랜든 블루버가 이 트위터에서 비보안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이오스 디파이에 관심이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프로젝트를 적극 모색하고 있고 이들 프로젝트와 더 많이 소통하고 준수 의무가 있는 규정에 대해서도 더 많이 공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편하고 안전한 비트코인 게이트웨이는 이 대플랫폼 성장을 촉진한 이 주요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디파이, 이오스에서도 이제 디파이에 관심을 갖고 있고 아마 이쪽의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이더리움을 지금 기본 활용해서 디파이가 지금 많이 활성화된 상태인데 트론도 그렇고 지금 이오스도 이걸 놓치고 싶진 않겠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디파이에 많은 또 투자를 할 것으로 앞으로 전망이 되네요. 디파이가 워낙 2020년에 굉장히 핫한 분야였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또 놓칠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런던 증시 상장된 이 핀테크 기업인 모드 글로벌이 현금 자산의 최고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라는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이 화폐 가치 절하로부터 이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현금 준비금 가운데 최대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는 또 이 최근 기업 공개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저금리 머니마켓 도구로부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구로 다변화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영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0.1%로 사상 최저 수준에 있고요. 이 조나단 로울랜드 모두 회장은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롯된 도전과 영란은행 326년 역사상 최저금리라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가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계속 강화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자산 배분은 현대적이면서 전향적인 그러나 신중한 회계관리 전략을 통해서 시행됐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는 이 비트코인의 비대칭적 위험 보상 성질과 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상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저장 및 매력적 투자로서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인정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이제 상장 회사들까지도 이 비트코인 투자를 조금씩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부터 이제 스퀘어까지 지금 그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과정들에서 계속 이런 후속적으로 비트코인의 매입을 늘리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공공증명서 발급 스마트폰으로 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SK텔레콤에서 이 전자문서 지갑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SK텔레콤은 이 분산 신호 증명 애플리케이션 이니셜을 통해서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유통하는 전자문서 지갑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 전자문서 지갑 서비스는 지난 9월에 SK텔레콤과 행정안전부가 체결한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운영하는 정부24와 이니셜 앱을 연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앱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주민등록
표 등본, 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그리고 출입국 사실 증명 등 기존 종이로 발급됐던 공공증명서를 모바일로 제출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24 앱에서는 공공증명서를 발급할 때 전자문서 지갑으로 수령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이니셜 앱에서 이 증명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발급받은 증명서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민간기업의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편리하겠죠. 우리도 일반적으로 뭐 주민등록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데 이것도 제출을 할 때마다 이제 뭐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아서 출력을 해서 이걸 또 직접 제출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전자적으로 우리가 그걸 처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제 전자문서 지갑 활성화가 굉장히 이 시장이 커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의 중앙은행 이사가 이 디지털 유로 발행 기술 문제 아닌 정치적 사안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유로 발행은 지금 이 유럽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독일의 중앙은행인 이 분데스방크의 고위 관계자인 이 분데스방크 이사인 이 브루크 하르트는 디지털 유로 발행은 기술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술 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고 이 지불 결제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신규 결제 인프라에 적용돼 금융 업무를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첨단 기술로 이 분산 원장 기술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행되는 것들은 결국에는 기술이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 기술은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도 충분히 거래를 할 수가 있고 암호화폐로 이미 거래를 다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이해관계자들의 문제들도 있고 정치적인 사안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국가별로 이 통화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통화 관리를 못하면 국가가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치적인 사안들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 국가에서는 이게 이제 해결이 돼야지만 앞으로 디지털 유로 발행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이 유럽 중앙은행은 이달 초 디지털 유로 이니셔티브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실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 수렴을 위한 공개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곧 디지털 유로 발행에 대한 결정도 아마 그 근시일 내에 이 발표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금일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소식들 나온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또 기쁜 마음을 같이 한번 전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방송 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